네, 앞서서 투자 종목으로서 AMD 살펴봤습니다. AMD의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 AMD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기업 있을까요? 네, 뭐 AMD 에 대한 부분은 뭐 AI와 관련돼서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던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CPU보다는 GPU 쪽에 이제 관심을 시장 관심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인텔의 2분기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AI주가 관련돼서 GPU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거에 비해서 CPU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그러니까 네네. 그동안 못 올랐었는데 오늘은 조금 역전되는 4%대 그런 이제 모습을 상승했습니다. 보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뭐 국내 업체에서 이제 CPU를 만드는 회사는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거보다는 CPU에 들어간 이제 메모리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좋습니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리 업체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신형 칩에 대한 뭐 기대감도 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재고 부담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런 이제 그 투자가 뭐 반도체 관련된 특히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이제 투자가 많이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DDR5 D램이나 아니면 HBM3 같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고대역대 그런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투자는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제 심텍을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심텍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용 이제 PCB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용 모듈용 PCB 패키지를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전방 산업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영향으로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전년 대비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2,039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322억 적자를 기록을 할 만큼 실적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이후는 조금 이제 실적 개선세가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뭐 반등할 것이다라는 물론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지만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DDR5나 HBM 같은 이렇게 이제 고대역대 그런 이제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텔이나 그다음에 AMD에서 신형 CPU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DDR5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제 한 2년 정도 기대감이 컸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시장이 활기를 이제 못 찾았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인텔하고 AMD의 신형 칩의 공급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이런 제한이 상당히 풀리면서 DDR5 D램의 그 생산량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1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밝힌 내용으로는 DDR5 D램의 이제 그 비중이 한 20% 정도까지 확대를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새롭게 PC를 뭐 만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구형 DDR4보다는 신형 DDR5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관련된 신형 CPU가 많이 팔리면서 관련된 DDR5 D램에 대한 수요도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아마 좀 차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DDR5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대역 반도체에 대한 관심 높은 만큼 심텍도 한번 살펴보자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 네,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외국인이 한 24만 주, 그다음에 외국인도 한 19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뭐 특히 연기금이 최근 9일 연속 지금 19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3일 연속 11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외국인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뭐 주가는 조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3만 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36,000원, 손절은 25,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심텍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의 국내 공약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부터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정부가 전기차 무선 충전 저변 확대를 목표로 관련 무선 충전기 설치 규정 개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디스플레이텍, 유라테크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휴맥스 홀딩스도 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폴더블 폰 출하량 성장세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UTI 시간외에서 9%대 껑충 뛰었습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임상 진행 현황 공유할 계획인 카나리아 바이오 정규장에서 5% 상승 후에 시간외에서도 탄력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시간의 특징주에도 뭐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전기차 충전 관련된 그런 이제 업종에 조금 관심 있게 네, 보시면 알겠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텍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일단 원래 이제 하는 업은 이제 LCD 이제 패널을 만드는 그런 이제 전자 부품 관련된 회사입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이제 전기차 충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회사의 지분의 17% 정도를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네, 관련주로 네. 현재 뭐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지금 대주주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향후의 성장성이 지금 디스플레이텍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기차의 무선 충전 관련된 제도 변경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전기차 무선 충전 시설을 그러니까 무선 충전이다라고 하면 좀 낯선 분도 계시지만 최근에 이제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무선 그렇죠. 충전이 가능한 네. 그런 이제 모듈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이제 선을 꼽는 게 아니라 뭐 핸드폰 이제 무선 충전하듯이 자동차 배터리를 그 위에 이제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그런 시설인데요. 지금까지는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설비를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법령 정비를 통해서 한번 관련된 제품의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네. 다음서부터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인증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전기차 충전, 특히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부분 시장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차에서 20여 곳의 전기차 충전소에 무선 충전 서비스를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관련된 산업은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전기차가 뭐 많이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충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본업인 이제 LCD 패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테마로 해서 아마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로 아마 이해를 하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단기 모멘텀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디스플레이텍 말씀 주고 계신데요. 가격 전략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5만 5천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뭐 매수 가격은 뭐 지금 수준보다 조금 낮은 7,9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 수준인 9,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6,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특징주입니다. 현재 고객사 납품 확대 위한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멕시코의 자동차 부품 공장 증설에 나서는 HL 만도 그리고 글로벌 MLB 3위 기업이죠. 이수 페타시스 외국인이 각각 10거래일 연속 담았습니다. 히토류 자석기술 내재화로 주가 들썩이고 있는 자화전자는 외국인이 9거래일째 순매수했고요. 사흘째 외국인 수급 유입되고 있는 종목에는 미래나노텍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눈에 띕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어제 알미늄주들의 상승세에 나왔었죠. 사마알미늄 그리고 실리콘2를 기관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했고요. 엿새 연속 기관 수급 유입된 종목에는 어제장에서 7% 가까이 상승한 WCP와 메디톡스가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사흘 연속 기관이 담았는데요. 자,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토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HL 만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가 계속 이제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차 수출이 뭐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완성차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체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뭐 HL 만도 같은 경우는 국내 뭐 두 번째로 큰 자동차 부품 회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 관련해서 뭐 여러 다양한 그런 이제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북미 시장, 특히 이제 멕시코에 이제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 특히 이제 전기차 회사들의 부품을 이제 북미 지역에서 조달할 경우에 상당히 이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HL 만도의 멕시코 공장으로 관련된 이제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장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아다스 관련된 제품군의 이제 매출이 개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특히 이번에 이제 기아에서 나오는 EV9의 이제 자율주행 3단계 관련된 제품을 탑재를 하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BMW의 자율주행 3단계가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관련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할 걸로 예상이 될 만큼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이 향후 성장성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전일 같은 경우 AJ 아주와 같이 지금 이제 AI를 자율주행을 통한 이제 순찰 로봇을 이제 보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만큼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였고요. 한 40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뭐 그만큼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러니까 부품업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마 2분기 실적도 1분기 실적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 수준이 이제 47,0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52,000원, 손절은 42,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 만도의 가격 전략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기관 저희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한번 짚어볼까요? 그 중에서 뭐 메디톡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뭐 보톡스라고 이제 불리는 보툴리눔 이제 톡신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에 뭐 거의 유일한 업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대웅제약과 그다음에 휴젤과의 이제 이런 특허권 관련된 소송이 계속 분쟁이 진행 있죠. 중에 네. 있지만 상당히 이제 유리한 이제 고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보톡스 관련된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현재 물질 이름은 이제 MT10109L이라고 이제 표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분석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아마 상반기 중에 관련된 이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 허가가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수출이 좀 더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도 지금 관련된 제품의 지금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지금 접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올해 내에 허가 신청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도 같이 갖고 있고요. 최근 이제 UAE에도 이런 이제 보톡스 관련된 이제 생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뭐 중동까지 뭐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지금보다 조금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기관이 6거래일 동안 62,000주 정도 순매수를 할 만큼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보다 살짝 조정받는 24만 원 정도에서 네.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28만 원, 손절은 21만 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 허가 통과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메디톡스 또 보셨습니다. 매수가 24만 원,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중심으로 전날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예리하게 이렇게 분석해 주신 임순재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